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정리를 제가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영상을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좀 찝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시면서 좀 불안불안한 심리가 아마 점점 더 아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유로존에 있는 뭐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몇몇 개 은행이 이제 연이어서 뭐 파산한다. 그러니까 파산했다가 또 자금 지원받고 또 파산한다는 얘기가 있고 막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저한테는 이게 코미디로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편에 그냥 코미디라고 이제 느껴지고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를 그냥 직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랑 이제 체감상 좀 느낌이 틀리시겠지만 다르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일단 오늘도 이제 뒤통수의 대명사인 위믹스 자 위메이드 MMORPG 신작 나이트 크로우 소개 다음 달 출시 3월 16일 날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픽이 엄청 고품질 그래픽 글라이더 활용한 탐험 대규모 전투 특징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유믹스 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20날부터 24일 날인가 GDC 행사가 벌려지는데 장영국 대표가 거기에 나와서 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것도 페이코인.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이제 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사거나 팔아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는데 하도 이제 뭐 이런 코인에 관해서 이제 뒤통수를 많이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으면 괜히 좀 속 쓰리잖아요. 나중에 후행해서 방향튼 페이코인 상패 또 면할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냄새가 나. 네, 냄새가 나. 이게 31일까지 이제 결정되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자, 결론이 분명히 날 거고 그리고 XRP에 관한 얘기 여기 코인베이스 시에로 시에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코인베이스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명확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판결문에서 삐끗한 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 뉴스가 단기적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고 소송에 관련해서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소송 별로 관심 없어요. 예. 제 말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더리움의 뭐 상하이 하드포크는 이제 공식 목표 날짜를 갖는다. 그래서 날짜가 4월 10, 원래는 3월 말이라고 기존에 나왔던 것 같은데, 4월 12일 날로 정해져 있고, 상하이 하드포크가 진행되면, 기존에는 기간을 두고 스테이킹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간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거 만약에 이 날짜가 정해져서 만약에 인출 날짜가 정해지면 엄청난 양이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간이 오히려 안 정해지고 이율 자체가 올라가면 오히려 더 그게 극적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인도 뭐 아랍에미레이트 무역 촉진을 위해 CBDC 브릿지 탐색 달러 없이 송금. 어저께도 제가 영상에서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자리에 있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싸잡아 있다가 이쪽으로 북미 쪽에 남미 쪽에 캐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거의 뭐 활용되는 향후 2030년까지 서서히 전 세계에서 인프라가 조용히 이제 빠지는 그런 형국 그리고 반대편에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오페크 진영이 달러를 배제한 본인들만의 CBDC 구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100년간의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었던 달러가 이 자리에서 서서히 녹아내려서 물러나면 그 공백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이 CBDC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애석하긴 하지만 좀 뭐 미국을 찬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좀 많이 다녀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현실적으로 미디어 공중파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만 전부 100% 이제 필터링 없이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지금 달러에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100년간의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더 이상의 급격한 금리 인하라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왜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왜 코인 투자를 하는지에 관해서 그 당위성에 관해서 아마 인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은행 관계자는 2월 환거래 은행을 활용한 루피 디르함 결제 시스템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그 시스템은 1년 동안 개발 중이었다. 그래 현재 미국 달러로 지불을 정산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교체된다는 거죠, 향후에. 루피로 디르함으로. 자, 이렇게 스위프트 2.0 망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 망이죠,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간간히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구조를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냥 확신을 갖냐 못 갖냐가 이제 결정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뭐 트레이딩에서 개수 늘리고 뭐 마진에서 선물 거래에서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는 개인이 아니면 트레이딩 뭐 어떤 그 인사이트가 부족한 개인이 트레이딩에서 10번 이겨도 마지막 한 번에 몽땅 털어 먹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선물 거래 뭐 하여튼 현물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게 개인이 트레이딩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냥 저는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가상자산 투자가 어떻게 되리라는 거에 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 이제 초반에 몇 번에서 이제 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를 인지를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카지노에서 자 최민식 그 배우님이 이제 주연이신 카지노라는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 게임의 승자는 진짜 극소수 1%의 운이 좋고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진 어떤 그 투자자 빼고는 나머지 99%는 결국에는 이 카지노판에서 돈을 잃습니다. 자, 디지털 결제에 뒤처진 선진국 시장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SEC한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일단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출시를 했다.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미국 정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강행이 됐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그거를 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밴시키는 척을 하는 건지 그것을 또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흥미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도, 브라질 및 아프리카 같은 많은 신흥국 시장에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이 극적인 발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달러는 확장이 아니라 달러는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견해를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피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지금 이제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미국과 중국의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를 1인칭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다. 3인칭 관점으로 보면 더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 예. 내가 만약에 글로벌리스트 투자자라면, 내가 만약에 장기판의 주인이라면, 예. 성장이 리치를 찍은 선진국에 더 서포팅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이나 브릭스 국가들을 아직 성장의 한계가 남아있는, 예, 남아있는 그쪽을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주 천천히 1년 1년 진행됩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자, IMF도 이미 결정을 내렸었어요. 여기서 보면 세계 5대 기축통화 중에 제가 이제 6대 기축통화 자리에 BTC가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천천히 아마 들어갈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파운드 비율 기축통화 자리에서 이미 내렸고, 엔화도 이미 내렸고, 유로화도 비율을 내렸고, 단지 중요한 건 달러를 비율을 올렸는데 아주 미미하게 올려놨어요. 위에나는 10.92에서 12.28. 퍼센트에 따지면 달러보다 높게 올려놨어요. 네, 과연 왜 IMF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이 비율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5년이나 6년 후에 이 비율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읽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당일날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에 나오는 당일날 뉴스만 보고 현재를 그냥 파악해서 미래를 그냥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그냥 단순 논리로 일주일짜리 뷰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뭐 생각의 관점을 거기에 고정시키면 미스하는 게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를 하고.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델리티 크립토, 예, 이 섹터에 관해서,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일반, 예, 그냥 리테일 투자자들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말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예, 이거를 실시를 했네요. 자, 이것도 관감 안 되고, 그리고 5대 시중은행 1인당 퇴직금이 5억 4천만 원. 평균을, 와, 퇴직금 진짜 많이 받으시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 돈 갖다 일정 부분 쓰실 거 빼고 나머지 지금 이런 시기에 코인 투자하면은, 와, 진짜 행운하죠,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뭐 가맹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같이 나도 자영업한다, 나도 사업한다, 뭐 전문적인 그런 게 특수한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이 돈 가지고 나와서 까먹는 거는 저는 삽시간이라고, 6개월만 해도 아마 이 돈 다 날릴 수도 있을걸요.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시중 경기는 향후 2030년까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지. 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소상공인 90%가 대출이자 감당 힘들다, 대출 증가, 금리 인상, 이중고. 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그냥, 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 점점 대중이 자리 잡기 힘들어지는 현재 시점. 쿠팡 보면 거기다 이제 물건을 유통시켜서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예? 그 쿠팡에서 자사 브랜드 찍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 품목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그 배달 시스템까지 로봇을 이용해서 쿠팡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까? 그 중간에서 내가 뭐 물류에 관련해서 아니면 뭐 생산에 관련해서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늦기 전에
그 심각성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결혼하는 청년이 10년새 뭐 41% 줄어.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을 만났는데 개인이 아니라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은 이제 결혼하신 지 10년 되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딱 단적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말라고 저한테. 왜 근데 제 주변은 결혼 그 뭐 이분은 먹고 살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예? 그냥 뭐 이렇게 시그니엘 같은 데 가서 뭐 식사도 하시고 막 쉽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CS 충격으로 연준 금리 일시 동결 가능성 높아져. 금리를 올려봐야 0.25%.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란 얘기가 나오면 땡큐고. 지금의 분위기는 아직 명확하게 23일 날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가 좀 문제이긴 하죠. 왜 지금 막 긍정 얘기가 나왔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급매물 소진에 호가 올리는 집주인 송파는 다시 소폭 하락. 부동산 투자에서 예전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절인가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조금씩 이제 급매물이 소진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 많은 대중들이 향후에 그냥 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의 자산이 사람들의 임금이 그만큼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만큼 계속 연봉이 상승률이 높아져 갈까요? 사실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소비재. 그러니까 내가 투자가 아니라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청 비싼 집에 뭐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게 뭐 의미가 없지만 그냥 뭐 돈을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 정도 규모를 막 최소한 이제 몇백억 이상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집에 막 사시면서 막 그런 거 관여 안 하겠지만 뭐 웬만큼 돈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전 대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출금 갚는 게 월세 내는 거나 저는 다름없다라고 거기서 만약에 상승률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없으면 월세 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 뭐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에너지 가격은. 그러면 관리비도 그렇고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요? 예.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실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그런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뭐 다가오는 2030년까지 당장은 2025년까지 구간에 다채로운 공기업의 민영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 결론은 코인 투자가 대중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어, 은하철도 99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